저희가 집단 ILT 창업 교육 관련해서 저희 강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마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이제 컨셉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소득보장 관련해서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세종경영연구소에서 전문위원 황성재 전문위원님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경영연구소 배지윤 팀장님 대구에서 논문을 오셨습니다. 황성재 전문위원님은 오늘 강의를 하실 건데 대구가 본사무실인데 아마 강주 출장소 형식으로 이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멀리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사비도 그렇게 본뜻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아마 좋은 뜻에 의해서 이렇게 순천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들 그만큼 잘 경청해야 되겠죠. 아마 장애인들 우리 나라에서 하는 정책 중에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고 얘기했듯이 자립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보장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해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죠. 뭐 사 먹고 어디 입고 어디 나가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근데 장애인 제한 정책이라 해가지고 직업 제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순천만 해도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도 있고 파란 다 나오셨잖아요. 다녔잖아요. 그죠? 디딤돌, 파란. 그리고 야심차게 순천에서는 또 동구권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도 또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수개월 또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도 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싶죠. 괜찮은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저도 물론 다른 데서 보고 와서 이게 좋겠다 싶어서 한 거거든요. 이제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활동지원사 있죠? 네. 또 일을 하게 되면 근로지원인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고용 형태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리스타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과 제빵 하고 있죠. 하나씩 판로를 확보할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활동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 몫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장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윤기 씨도 와서 들어야 돼. 알아요. 이거 와. 아니 설거지 아직 못했어요, 어머니. 윤기 씨도 들어와서 또 잘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마음속에 사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꼭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황성재 전문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듣고 서로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에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죠. 사장. 그죠? 근데 사장하고 기업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마저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아는 기업가는 이거죠. 기업가.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업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의 목적을 둔 사람들을 목적으로 표현합니다. 경영하는 사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게 이쪽 기업가예요. 같은 기업가예요. 근데 여기 기업가는 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창업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업가라는 표현은 오른쪽에 있는 기업가가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이 한문은 쓰는 거고 읽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기자라고 이 기자가 기기자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업을 일으키는 사람, 이쪽은 경영을 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업가지만 이쪽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나만의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을 이쪽 기업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있는 기업가가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업가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이 좀 낫겠죠? 네. 옆에 버튼 치셔야 됩니다. 봤어요? 자, 아무창에게 쪽 기업가는 창업가다. 그렇죠? 기업가가 창업가로 가는 과정을 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엔터프레너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업체를 가지고서 창업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저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망했는데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잘 되고 분점도 내고 뭐 체인 본부도 차려서 이렇게 성장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백종원 알죠? 네. 백종원 그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지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논현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안에서 맨 처음 시작했던 것이 한신포차라는 그 음식점이에요. 맨 처음에 그걸 시작했어요.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의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더번 코리아라는 큰 체인점을 차렸죠. 지금 거의 그룹 수준이에요, 이제는. 그분은 기업가입니다. 그분을 갖다가 왜 기업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기업가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가게 내에서 장사하고 사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인지, 이게 사업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해보면 돼요. 사장이 가게를 한 일주일만 피워보세요. 가게가 휘청거리고 가게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장사예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자리를 비워도 그 가게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하시는 창업가인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사업을 하는 창업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장사는 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한때 장사를 해봤었고 사업도 해봤어요. 근데 장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하고 생각하고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차이가 엄청 큰 걸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지금 제가 얘기해주시 좀 얘기해 줬었으면 이 자리에 안 서 있고 백종원처럼 저렇게 TV 나오고 그런데 좀 아깝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뭘까요? 한 3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가 정신이 뭘까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 이렇게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가 정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한 가게나 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학문 쪽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서술되어 있어요. 막 뭐가 들어가고 슈페터가 나오고 무슨 뭐가 1900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희한하게 머리 벗겨진 할아버지가 나오고 무슨 박사가 어쩌고 해요. 다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기업가 정신. 목표 달성을 위해 위협을 간수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적이고 주의적인 활동. 순차 씨, 다 읽지도 못하겠네.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가지고 살아남는 거.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어떤 말이 쉬워요? 뒷말이 훨씬 쉽죠? 근데 죽기 살기로 해봤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 죽기 살기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살 먹은 애기도 누구나 빠처럼 죽기 살기를 헤엄칩니다. 맞죠? 근데 애기는 잘 안 죽어요. 왜? 양수로 덮여 있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간단하게는. 그게 둥둥 뜹니다. 그래서 한 살짜리가 뭐 욕주에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사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한 살짜리가, 한 살 미만짜리가 뭐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가래들 본능적으로 헤엄을 쳐요.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하는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우리가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거 한번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문제 내는 거 기억나죠?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숫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주니까 같아지고 또 반대로 주니까는 두 배가 된다? 자, 12하잖아요. 그럼 숫자 두 개씩만 따따따따 배해보세요. 답은 3번하고 5번입니다. 맞을까요? 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맞는가 보다 좀 이랬어요. 정답은 5번하고 7번입니다. 5하고 7을 놓고 자 숫자 두 개입니다. 5, 7. 자, 7이 5한테 하나 줬어요. 그러면 5는 6 됐죠? 그럼 7은 6이 되죠? 같아졌죠? 반대로 4가 7한테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5는 4가 됐죠? 7은 8이 됐죠? 두 배 됐네. 맞죠? 인간 심리는 그렇답니다. 내 거를 죽이는 싫고, 그죠? 남의 걸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인간 본성이 돼요. 그래서 같아지는 것까지는 잘해요. 3, 5, 5, 7,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건 잘하는데 두 배로 되는 부분은 잘 안 돼요. 주기 싫어서. 내 걸 주라고? 내 걸 하나 빼갖고 나를 주라고? 줘보세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사업들이 장사도 마찬가지고 내 거를 욕심내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그 정신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다 내 거야. 하나에서 내 거야. 다 내 거야. 버는 쪽쪽 다 내 거야. 혼자 열심히 벌고 나중에 외톨이가 되겠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손님 발수를 끊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가면은 손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기업가 정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서슴없이 선택하는 것. 창의적인 방법.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이미 돌아가신 분의 슈페터라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학자인데 슈페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슈페터가 한 말, 제일 중요한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슈페터가 한 말 중에서 창의적인 파괴라는 말을 했어요. 창조적인 파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은 창조적인 파괴 행위가 일어나야 된대요. 창조적인 파괴 행위가 뭘까요? 창조는 알겠는데 뭘 또 파괴를 해야 된다면? 우리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걸 다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자, 바리스타를 많이 취재가 있으니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저 카페 가면은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시키는 게 무슨 라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막 시키고 하죠. 자, 다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이 컵에 이만큼이 커피가 들어가고 이만큼의 쇼핑 무슨 크림이야 이거? 생크림? 생크림 들어가고 그 위에 막 꽂아놓고 이렇게 하죠. 이쁘니까 우리 여성분들 잘 사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거를 꼭 이렇게만 먹어야 되나요? 계속해서? 그죠? 그냥 남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나 따라 먹었잖아요. 창조적인 파괴는 이걸 파괴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만 담아놓으니까 빨대를 꽂으면은 위에 있는 크림을 먹으려고 빼가지고 먹어야 돼. 그죠? 원래 양을 빨리 먹어야 그다음 커피도 먹고 녹아가지고 앞으로 내려갈 텐데.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에서는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뚜껑을 이걸 막아요. 막고 다 만든 상태에서 뒤집어요. 좀 이상하죠? 안 해봐서 그래요. 자, 뒤집어서 거꾸로 배터리를 꽂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빠니까 바로 생크림이 넘어오고 줄어들면서 커피도 넘어오면서 모양은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식의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양도 이상하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맛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생각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꾸 발전시키는 거죠. 지금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에 거기서 나오는 경영개선 지원 사업 중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농구 경기 혹시 보시면은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이렇게 발로 이 손을 이렇게 튕기면서 한쪽 발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서 핵심으로 갖고 있는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피보팅 전략을 사용해라. 무슨 뜻이냐? 피보팅이라는 건 내가 현재 커피숍을 하고 있다. 커피숍은 한쪽 발입니다. 안 움직이고 있죠? 이 한쪽 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발이 뭐냐? 커피숍 안에 네일아트를 차려서 여성분들이 손톱 수집할 수 있게 그런데 그죠? 또는 미용실인데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또는 두피 마사지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게 피부 전략이에요. 그죠? 기존의 미용실 원장님이나 카페 사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청소만 열심히 하고 광고만 막 하고 매출은 그렇게 빨리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이나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 과정도 많고 자본금을 또 어디서 만들어야지?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또 일을 시작하려니 자금도 딸리고 어디가 보기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거는 내가 기업가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출발하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장애인이에요. 자, 표 안 나죠? 안 믿잖아요. 근데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는 거에 반절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 반절 보니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일본의 마스시다 전기회사라는 그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읽어주신 분이 있어요. 마스시다 공원스키라고 그분은 세 가지를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둘째, 그분은 굉장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못 나왔어요. 못 배웠어요. 셋째,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그분은 이 세 가지를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이라서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훌륭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세 가지가 축복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몸을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삶을 규격화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건강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을 해야 되고, 자립해서 창업을 하고 기업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죠? 단점이 장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결과는 천지차별이에요. 그걸 오늘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드리면 좋겠는데, 그거 다 가르쳐드리려면 일단 한 3박 4일 방잡아 놓고 연습할 거예요. 그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창조적인 혁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딱 보면 알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앨런 머스크. 네. 미국의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이분은 좀 약간 똘끼가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획가 정신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돈을 버리고 잃고 날리고 없어지고 해도 끝까지 합니다. 이 양반이 망쳐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우리나라 1년 4살 정도를 망쳐먹었어요. 우리가 한 300조 될 때 자기가 한 1000조 벌었다. 그럼 300조를 날렸어요. 전 대한민국이 1년 4살을 지 혼자 날려먹고 또 뻔뻔하게 또 날리려고 스페이스X, 테슬라, 메가시티, 기가팩토리 끝까지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죽기 살기. 죽을 듯이. 대충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백종원 얘기했죠. 백종원 그 양반도 저거 동갑인데 그 양반도 한신포차 할 때 그 논현시장에서 그때 저도 거기 자주 갔던 가게예요. 거기 가면 왜 거기를 야담이지만 왜 거기를 자주 가냐? 거기에는 여자 연예인들이 자주 와요. 여자 연예인 구경을 나면 거기 가거든요. 소유주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지 가게에서. 네. 잘 모르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소유진이가 그 가게 나타나니까는 다른 연예인들도 따라오고 같이 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가면 저기는 밤 12시 넘으면 자리도 없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풀로 사람이 돌아요. 그렇게 될 때는 저희 와이프의 덕이 제일 컸겠죠.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유기녀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말에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사람 볼까요? 이분도 아시겠죠? 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방사람. 이 사람들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 머리 빗긴 사람들이 좀 독종이 있나 봐. 이 사람 위에 보세요. 수십억 달러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잖아요. 이 양반도 엄청나게 까먹었어요. 앞에서. 아마존 하나 해가지고 간신히 사는 거지 그 전에는 하는 것보다 다 실패했어요. 미국의 벤처 기업이 평균 몇 번 창업을 해야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망하면 재산의 반전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2.9회가 평균이랍니다. 최소 2.9번을 창업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아하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창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한답니다. 한 번 확 디뎠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잠깐 삐끗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과 정신이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아까 3하고 5하고 7 얘기했듯이 남의 걸 내가 받는 걸 좋아하는데 내 걸 주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 했는데 기획과 정신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예로 지금 뭐 실리콘밸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물론 다 그렇게 했지만은 뭐가 있냐면요. 벤처로 성공해서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투자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오너들 대부분. 그래가지고 자기 뒤를 이어서 벤처를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요. 투자를 해줘요. 투자라는 게 뭐예요? 크게 흥할 수도 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망해서 회수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투자자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은 투자해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한번 일어나 봐라. 그럼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내 뒤를 이을 내 후배들을 위해서. 그게 기업의 정신이에요. 뭐 잘 되고 나서 그런 얘기는 해줘야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이런 자세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보면은 나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 자문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벌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런 마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한번 잘 해보세요. 기업전시 본질입니다. 원래 부는 기업을 창립하는 게 뭐예요? 세우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에 따르는 명예도 따라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가치라든지 모든 것이 다 따라올 거예요. 그거를 사회에 환원해주고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물론 창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창업 한번 볼까요? 창업이 예상외로 제가 어제 늦게서 이렇게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순천 쪽에 커피숍이 740개가 있고요. 미용실이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탁소도 한 500개 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카페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창업했다고. 야 750명하고 이겨야 되네? 그죠? 쉽지 않겠죠? 어떠세요? 한 번이라도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부터 내 경쟁 상대들은 누군지 나는 어느 파트로 뭐 이건 붙여치고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죠? 아직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지도 모르니까 그죠?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그 카페의 특징은 뭔지 이 카페는 이런 게 좀 특이하네. 자, 볼까요? 남들을 허투루 보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기획과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야, 이 카페를 갔더니 이 카페는 야, 그때 우리 강혜주 동양하고 같이 카페를 막 뒤집어서 주네? 아직 없어요. 그런데 찾으려지 마요. 아직 그런 데는 없어요. 이게 맛이 좀 특이하네. 밑에다가 뭐 뭣도 깔고 뭣도 했는데 뒤집어 주니까 훨씬 먹기가 편하고 좀 그러네. 자, 대한민국에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없으니까 꼭 해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창조적인
파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꽃집을 하면서 한쪽에다가 커피 머신기 놓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 꽃집 화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네. 꽃다발을 이쁘게 만들고 포장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가게에 판매하면 되지. 그렇게만 해도 잘 팔릴 텐데 근데 이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조그마한 테이블 몇 개 놓고 와서 그 많은 꽃들 앞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니까 아, 꽃도 팔리면서 커피도 팔리더라. 그래서 내 매출이 10%, 15%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꽃집을 파괴했잖아요. 한쪽을 파괴해버렸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리고 커피숍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위험부담이 있지만 과거에 실현하는 창업은 다 위험해요. 안 위험한 창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요소를 철저한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사건이 좋은지도 분석하고 충분히 대비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돌파하기가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창업을 했어요. 하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어느 부분이 본인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인지 돈이에요.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울까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머니 보실 때 창업을 하려면 뭐가 제일 관리들이 될까요? 사람? 손님 오는 거? 직원. 아, 직원. 세 분 다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한 분은 자본, 또 한 분은 리스크, 또 한 분은 지원. 그죠? 다 맞아요. 다 이게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번 오면 아,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이거 돌겠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씩 해결하자니 직원은 그날 또 못 나온다고 전화 왔네? 거래처 결제해달래? 아, 왜 가게에 손님이 안 오지? 자, 종합적으로 문제가 닥쳤다. 힘들죠? 방법 없어요. 샷다 내리세요. 샷다 내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분 딱 내렸다가 1분 올리면서 나도 다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본은 국가 지원 정책도 찾아보고,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죠? 직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그 직원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 통솔이 힘든 겁니다. 그 직원이 스스로 내가 없어도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책임감도 부여해주고 능력도 길러줬으면 그 직원은 이 가게에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뭔가 자기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게에서 다 풀 수는 없어요. 이 가게에 있는 동안만큼 네가 발전된다는 것을 자꾸 새겨줬으면 조그마한 개인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출근했을 수도 있어요. 단편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가 다 엉클어졌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업 계획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내 그릇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샷다를 내렸다 올리라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델을 해보자는 거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를 골라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서 혹시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빵집이 있다. 아니면 무슨 뭐 가게가 있다. 그럼 그 가게가
오픈해가지고 주인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한번 보세요. 가게 요새는 샷단 내는 거 없으니까 요새는 딱 비번 딱 눌러가지고 문 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가게 밖에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장사 잘 되시는 분입니다. 가게가 이만한 테이크아웃 넓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쭉 보도블록이 깔려 있겠죠? 이 깔려있는 보도블록을 내 영업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가 다른 가게에 비해서 깨끗하고 푸른풍이 나지 않고 먼지가 휘날리지 않을 정도로 청소를 해놓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딱 걸어오면서 그 가게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여기부터 청소 싹 해놓고 나서 유리창에 다 찍찍이 뿌려가면서 윈도우 브러쉬 다 닦고 있는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입니다. 손잡이가 덜컹거리는 가게가 아니에요. 손잡이만 잡아도 뭔가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청결이 유지되는 가게. 그런 가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창업에서는요, 저도 창업도 해보고 폐업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크게 성공해서 남부르지 않게 사업도 해봤고 또 한순간에 꼬꾸라져가지고 딱 수중에 5,000원 가지고 서울서 대구로 도망온 적도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피해서.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이라는 게 옆에 붙어서 항상 코칭 해주고 이렇게 하자고 뭐 카운셀링 해주고 그게 중요한 걸까? 옆에 없어도 뭔가 생각날 때 바로 연락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움들도 큰 정신적인 그런 도움이 될 거예요. 다 보시면은 2부까지가 있잖아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 위기와 어려움을 끈기와 승부근성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것.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머리 벗긴 양반이나 약간 똘끼는 양반이나 제가 얘기했죠? 무전이 자빠졌어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자빠졌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기와 어려움을 끈기와 승부근성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했던 겁니다. 창업도 하기도 전에 뭐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복싱 선수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복싱이야? 폭력이지? 일반적인 구타지? 아무리 복싱을 잘하는 타이슨이나 우리나라의 장정우 선수 옛날에 이런 선수도 무던히 맞았어요. 근데 맷집이 좋아요. 맞기는 똑같이 때린 거하고 맞는 거하고 숫자가 똑같은데도 안 넘어졌어요. 끈기와 근성으로 죽기 살기를 버텨서. 그죠? 그렇게 해서 부와 명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타이슨은. 타이슨은 명예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귀 뜯어먹는 순간 가는 끝난 거예요. 왜 복싱보다 귀를 뜯어? 상대편이. 그래서 재산도 많이 잃었답니다. 죽기 살기를 했는데 기업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기업가 정신까지만 갖췄으면은 아마 타이슨이 지금쯤 체육관을 하나 세워서 자기 후배들 복싱을 가르치고 후배 양성을 하고 그 선수가 또 자기와 같이 부와 명예를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들 이렇게 발전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죠?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지. 이거 단어 들고 뭐 나올까요?
창업 순서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창업 순서는 저 밑에 99번째 칸에 있어요. 아마 뭐죠? 이거 PDF 이거 100장짜리예요. 뭐 안 믿네. 보여줄까? 100장짜리 중에 중요도가 99번이에요. 순서는 1번서부터 뭐 몇 번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필요 없어요. 제일 쉬운 거는 사업자 등록증 내면 돼요. 창업 끝. 그 다음날 가서 폐업식 먹으면 돼요. 사업 끝.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창업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98번까지 쭉 보고서 폐업신고서 어떻게 생긴지도 한 번도 구경 못 하게 창업을 유지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 순서는 필요 없다. 잘 일단 숨겨놓고 오늘 이거 1시간 반 만에 못 갑니다. 99번까지. 맞죠? 한 장에 1분씩 해도 99분 걸립니다. 1시간 39분 걸려요. 그럼 못 가요. 근데 벌써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 어이씨, 불가능해. 99번 보고 갑시다. 막상 창업을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는 넘쳐나 인터넷 들어가면 막 바글바글하고 유튜브 들어가니까 뭔 말 있고 뭔 말 있고 다 있어요. 그건 네 얘기고 그죠? 그건 네가 창업을 하는 얘기고 네가 창업할 때 써먹어. 맞죠? 나는 내 길 가야 돼요. 창업에서는. 제가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싹 지워집니다. 그래도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고맙게 생각할게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서 공통점이었던 거. 맨 마지막 거. 뭐였어요? 다 까먹었어. 그치. 유익의 어려움을 끈기와 승분석으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이겨내는 거. 이거만 지켜주세요. 이거만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100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거의 끝날 시간이 돼요. 그죠? 안 하면 진짜 내가 98번까지 갈 거야 내가. 딱 삐질삐질 날 때까지. 이렇게 협박해도 전혀 비동조차 없는 우리 대단하신 분 99번까지 해줄게. 개인으로. 자, 넘어갈게요. 창업을 할 때는 독립점포라고 합니다. 자영,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리스크가 커. 내가 다 해야 돼. 하나에서 내가 다 해야 돼. 홍보고 마케팅이고 브랜딩이고 BI, CI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한번 하잖아요. 제가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2.9번을 해야 쓰더라. 약속 좀 봐요. 자, 프랜차이즈 창업 다 해줘요. 본사에서 돈만 주면. 근데 아까 뭐였어요? 부지공개. 근데 돈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돈 버는 것도 까먹었지. 그거는 나라 돈이 됐던 매일같이 겸손하게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지갑을 줬던 지금부터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산다든지 로또를 하여튼 방법 만들어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잡혀지면은 그때 정책 자금, 국가 지원 자금 뭐 이런 거 빌리지 마요. 무상으로 주는 거 택하세요.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1억 가지고 뭐 점포 창업하는데 점포 보증금도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받고 2천만 원 그냥 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1억 2천이잖아요. 벌써 오늘 내가 1억 2천 만들어줬어요 지금. 네. 교육 창업. 교육 창업 이제 학원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교육 창업에 해당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창업.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 그 기술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 창업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네. 저는 한쪽만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바보같이.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에다가 이쪽이 보이는, 제가 오른쪽이 신경이니까 이쪽이 보이는 반사경을 달고 나니까 이렇게 앞부터 보이면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쪽도 보이는. 왜? 하도 답답해요 이쪽이. 제 손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길을 걸어갈 때는 꼭 그 사람 왼쪽에 놓습니다. 왜? 보이하니까. 이쪽에 놓으면 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돌아봐야 돼요. 그죠?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없어요. 내가 이 종류 중에서 어떤 한 파트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아까 뭐 돈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다른데 뭐 준비할 것도 많이 있겠죠. 내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0초 동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창업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왼쪽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에요. 이거 할 거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할까 하니까 어떤 걸 하겠다는 것부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자, 한번 볼까요? 자금 규모받는 아이템, 입지에 적합한 아이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약간의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내가 신체적으로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태권도 부장을 배워야겠다? 오이씨, 뭐 저기야. 사범을 월급 사범을 두려고 수입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죠? 자신이나 주변 사람 여가생이나 투자라든지 자금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이런 걸 자금 준비하실 때 이런 걸 넣어서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자, 피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걸 해야 돼요. 당연히 필요하죠. 투자대표의 이익회수, 종업원은 나중에라도 창업을 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유지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기준이 연 매출을 봐요. 연 매출이 뭐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10억 정도 되면은 소상공인 아니도 되겠다. 그죠? 연 매출이 10억 정도 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만큼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이제 좀 덩치가 있다 이거죠. 그만큼 자본 규모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업원 숫자도 있어요. 소상공인이 되려면요 4대 보험이 지급되는 종업원이 5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5명을. 사장은 아닙니다. 사장은 종업원 아니니까 사장은 상관없어요. 5명이 넘지 않는 종업원만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돼요. 제조업은 또 틀려요. 제조업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 이하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창업하시는데 맞춰가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맨 밑에 보세요. 대기업. 참 못됐어요. 저 친구들. 그죠? 별걸 다 해요. 대기업에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 정도는 됐지. 뭐? 노브랜드? 슈퍼까지 해요. 거기다 뭐 편의점도 해서 그죠? 그런 거 피하십시오. 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상권이 야금야금 모아서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저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가고 저 같은 게 되면 싹 없어지겠죠, 쟤들.
한번 보세요. 체험 창업 가능 브랜드라고 해서 시간이 좀 있네.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체험 한다는 거는 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들이 자기네가 똘똘 뭉쳐가지고 창업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소스, 뭐 이런 메뉴 이런 것들을 체험을 시켜줘요. 각 그 지역별로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런 메이커들은 실제로 거기서 조리도 해보고 서빙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가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에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 정보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오른쪽은 조회수 많은 브랜드하고 다시 보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조회수 많은 브랜드는 현재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뜨는 거예요, 현재. 뜨고 있는 거. 청담동 말차 쌀, 저 쌀은 눈사람 아닙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왜 상위권에서 올까요? 이유 아시는 분? 베스킨 라빈스는 재고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죠? 베스킨 라빈스의 재고 없는 이유 몰라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저거 녹기 전에 팔면 돼요. 절대 곰팡이 안 쓰려요. 자, 10,000원. 10,000원 수업처럼 배우겠으니까 10,000원. 자, 다시 보고 싶은 브랜드. 커피에 바나나, 덤밥 뭐에 쓰셔주는지. 버벤티. 주로 먹는 게 많죠? 다 먹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 그림을 제가 삽입시켜 놓은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꼭 머릿속에서 때려지고 지나는 겁니다. 실제로 1965년도에 이쪽을 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고서 이럴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예측했던 이 아이디어들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65년이면은 오씨 제 탄생년도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때 이걸 했다는 거야. 태양열부터 시작해서 수학여행 이것도 달려가고 뭐야 이거 소형 TV잖아. 이게 하이폰인데 아니 50 몇 년 전에 이런 걸 생각했다고? 아니, 상상이 돼요 이게? 근데 맞아요. 65년작이에요. 이쪽 봐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죠? 65년도면요. 집에 가서 아버지 나이 물어봐요. 65년 상관이 안 태어났을지도 몰라.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2050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세상은요, 나만 안 되듯이 다른 건 다 변해요. 내 의식구조만 그대로 태어나서 몇 달 안 될 때부터 구성되어 있는 이 자아층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거 사진 찍으면서요. 이렇게 변하면은 아이씨 그때 그 강사 지금은 죽었지만 2050년에 가서 그 양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네. 몇 개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까지 살아계실 거잖아요. 아닌 분도 있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웃어. 그때까지 살기 싫은 모양이지. 그렇던가. 자, 네,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뒤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까 잊지 말라는 거 맨 마지막 순서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죽기 살기. 죽기 살기. 진짜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그래요? 네. 깊은 물에 빠져봤어요? 깊은 물에 나가요. 이만한 물이라고 하나? 목욕탕, 냉탕 들어가는 거 말고. 계곡. 빠져보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코로
물 한번 부르잖아요. 부르면 이제 생각난다는 건 쑥 거리가 아니고 코에 물 들어오는 순간 머리 띵 해져요. 정신 없어요. 그때 뭐라도 잡히면은 이거는 뭐 이만기나 뭐 강호동이가 잡는 것보다 더 세게 잡을 수 있어요. 기회는요, 그런 위기와 내가 내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인 그런 파괴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사이에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요. 아니 지금 닥치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내일 당장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위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따라오고 있어요. 위기 뒤에 기회가 와요. 그리고 변화가, 내가 변화된 이 변화가 그 위기를 감싸요. 그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창업의 뜻을 한번 멋있게 한번 펼쳐봅시다. 어렵지 않은 창업이고 쉽지 않은 창업이고 변화도 많은 거지만은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갖춰지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수백 번 넘어지고 깨지고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깨져본 적 없어요. 그죠? 앞으로 몇 번 깨져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한번 창업을 해서 사업가나 이런 게 아니고 기업가 이게 커피겠죠? 원래 한시 아닌가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시간이 30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겨워 죽겠는데 자 99번까지 나갑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 하죠. 아, 쉬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99번까지 가려면 바빠요. 불안하시긴 하시고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0분도 아까우니까 장사예요. 장사. 천하 장사는 아니고 장사입니다. 장사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하지 말고? 창업은 창업가예요. 창업가는 기업가. 그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시면 돼요. 떡볶이 체인을 하는 사람은 떡볶이 그냥 장사, 사업이에요. 자기 하는 법. 근데 하나만 했을 때는 그래요. 이거 말하면 전체 요식업을 이끌면 떡볶이뿐만 아니라 전체 요식업을 이끌면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맨 첫 시간에 첫 장에 소개했던 기업가 차이 아시죠? 기억나시죠? 경영만 하고 돈을 버는 기업가가 될 건지, 그죠? 아니면은 창업을 하고 새로이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세운 기업가가 될 건지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사려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볼까요? 내가 어느 가게를 갈 건지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이 선택 과정에서도 뭐가 들어온다고요? 가게 앞에 보도블록을 깨끗이 치운 가게하고 그렇지 않은 가게하고 이 내가 선택을 하는 가게는 멀리에서부터 정해져버려요. 물론 메이커를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지를 갈까?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동주 점프야. 체인 커피숍이 없어. 하나는 영산에
커피, 한쪽은 수인의 커피, 한쪽은 뭐 참수의 커피, 이게 다 지역 커피야. 솔직히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는 커피를 사야겠는데.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한 가게 앞이 훨씬 매물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도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횡단보도로 갈 건지 아니면 공원을 가로질러서 바로 그 가게로 갈 건지 여러 과정을 거쳐가겠죠. 갔더니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줄 서서 메뉴를 보는 순서가 돼. 내 차례가 돼서 메뉴를 보고 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 선택을 하고 끝까지 이 순서를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서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걸어가서 커피숍 앞에 서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컵 받아서 온다. 짧은 과정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얘가 이 많은 선택을 했어요. 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어느 한 변화 요인만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이끄는 요인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카드든 돈이든 내고 먹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짧은 교육 시간 안에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죠? 한 가지만 갖고도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가게 안에 내가 없더라도 이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나는 장사가 아닌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셔도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본인이에요. 아셨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런 과정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뽑은 요인은 준비될 요인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걸 지키시면 됩니다.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는 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8시 반쯤 되면 바나나 달달 커피를 사러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바나나 달달 커피인지도 몰랐어요. 달달해 커피가. 그래서 제목도 모르고 그 카페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달달한 거 주세요. 그러면 종업원이 좀 2층 열거든요. 저 사무실에 가는 거라 뭔지 알고 줘요. 그럼 저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계산하면 돼요. 가는 시간, 그 가게는 내가 그 가게 가는 시간에 이미 오픈해 있다는 걸 제가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알바가 이미 문을 열고 저를 반겨줘요. 또 오셨네요 이래요. 시작부터가 내가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종업원은 그 종업원도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맞아서 시간이 서로 겹쳐서 그 가게를 가는 거예요. 다른 가게는 그 시간에 문 안 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중한 것들 놓치고 지나치면서 후회하고 그런 것도 시간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이상한 아저씨 올 수 있게끔 가게를 한 8시에 문을 열걸 시간 지난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저는 그 달달커피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7시 반에 열어도 거기 못 가요. 그 메뉴가 없어서. 자, 성공한 기업가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거. 그죠? 이게 1순위예요. 이게 아이젠하워라고 미국의 그 대통령이 했던 방식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도를 보고 긴급한 정도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 나간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좀 더 중요한 거 뒤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몸에 배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험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 아는 거지만 쉽진 않겠죠. 자, 아침에 나는 정확히 7시나 또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일어나요? 네, 설마. 한 명은 있겠지. 배 팀장은 안 일어날 줄 알아. 7시에 7시에. 나이가 좀 있나? 잠이 없나? 7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요. 안 믿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예. 저는 6시 반. 6시 반? 또 나이가 더 많네. 몇 시에 일어나요? 좀 늦게 일어나.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일찍 일어나서 뭐하게. 네. 일어나는 시간만 딱 일정해도 첫째 특징으로 일단 내 장이, 내 뱃속에 있는 장이 거기에 맞춰서 생명활동을 잘 진행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장이 정확한 시간에 내 혈육을 배출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참 곤란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배 아프고 그러면 막 상사 눈치도 보이고 한참 장사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활 이 패턴을 정해주는 건 기상 시간부터 또 밥 먹는 시간 또 좀 많이 움직이는 시간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변비나 이런 쪽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상 좀 흘러가지만 아무튼 자 이제 거의 가까워졌죠? 나왔네요. 창업절차. 이거 99번이니까. 아니에요. 99번까지는 아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창업을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창업할 때 아까 우리 앞에 세 분 다 얘기해 보신 가장 중요해요. 그죠? 돈도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보를 두는 것도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 계획서 써서 그 사업 계획서 내용대로 쭉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업을 할 때 현재 저희들도 그쪽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속해 있기도 하고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겠죠. 거기서 재창업이라든지 또는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있고, 빌려준다고 해서 이자 받는 건 아닙니다. 점포를 계약할 때 임대 보증금을 지원도 해줘요. 또는 창업할 때 사업 자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자금을 가지고서 만약에 잘만 활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점포 지원자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개선 지원자금을 다 받았어요. 앞에는 임대보증금, 목 좋은 데는 순천 괜찮은 데서 커피숍을 오픈한다. 목 좋은 데는 보증금 한 1억 달라고 하죠? 그 정도 안 되나요? 한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싼가? 순천이? 5천? 5천 아닙니다. 자, 1억. 자, 1억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로부터 보증금으로 지원받고, 그거 5년 안에만 돌려주면 돼요. 5년 안에 1억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분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게의 인테리어를 좀 고친다든지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손님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하나 들어놔야겠다, 사이즈를 하나 걸어놔야겠다, 이러면은 그쪽을 통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작은 부분에서는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 한 1월이나 2월 되면은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또 강사님께서 차후에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면 그쪽 배 팀장님이 지원하는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든지. 제가 창업 지원 네, 사업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황성재 전문위원님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장시간 좀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박수로 인사 나눠 방금 말씀하신 그 창업 지원 사업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가기관인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창업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자본이잖아요.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약 1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1억 5천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금 현금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천만 원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점포 모양 곳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상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집기를 구입하실 때 쓰실 수 있고요. 이 사업들은 매년 2월이나 3월 정도 그 정도에 모집을 합니다. 대신 이 사업은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 좋은 곳에 좀 비싼 곳에 전세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점포 지원 사업이란 걸 지원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2천만 원 그냥 한 번에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금 창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생애 한 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는 대표님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시기 때문에 그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에 2천만 원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사업 마찬가지로 2천만 원으로 대표님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업체에 홍보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시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 사업들을 대표님들이 지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이 사업계획서가 정말 타당한지 국가에서 이분들께 2천만 원, 1억 5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정말 효율이 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가 이제 타당할 경우 지원이 선정이 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쪽에 몸담고 있는 저도 사실 작성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대표님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3회 무료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 3회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요.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 도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당장 상권 분석이 좀 필요하다. 당장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상권이 적합한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권 분석에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마케팅 홍보를 내가 장기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멘토분들은 다 전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위원님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학 교수진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희망
창업하신다면 그 3회 무료 컨설팅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서 창업 준비를 장기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사이트 한번 검색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 매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 역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의량 강사님께서 그 창업 지원 사업 활용하기, 내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통해서 내 돈 조금만 투자하고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내가 무료 창업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년에 이 사업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번호 한번 불러드리면 010-5082-0851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창업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점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지원 사업도 뭐가 있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다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010-5082 지원료에 역시 82 팔불. 네, 0851입니다. 0851.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통해서 그때 강의 들었던 누구누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네, 맞습니다. 배지윤 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이런 지원 사업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것들 알맞게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간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순천 너무 아름다운 지역인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좀 맑은 날씨에 더 많은 인원들과 더 즐겁고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